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첫사랑을 떠나보낸 후 상실감에 빠진 엘리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삶을 살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그치만 기억해라. 우리의 마음과 몸은 오직 한 번만 주어지고 네가 그걸 알기도 전에 너의 마음은 닳고 지쳐버리지. 너의 몸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때가 와. 지금은 아프고 슬프지. 하지만 그 감정을 죽이지 말거라. 그 아픔과 슬픔을 네가 느꼈던 기쁨과 함께 느껴봐. 안녕하세요. 마음이 모두 닳아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감성을 적시고 싶은 윤소영의 영한 친구입니다. Oh, to see without my eyes the first time that you kissed me, boundless by the time I cried. I built your walls around me. White noise, what an awful sound. Fumbling by Rogue River, feel my feet above the ground. Hand of God, deliver me. Oh, woe, woe is me. The first time that you touched me, oh, will wonders ever cease? Blessed be the mystery of love. Lord, I no longer believe, drowned in living waters, cursed by the love that I receive from my brother's daughter, like Hephaestion who died, Alexander's lover. Now my riverbed has dried. Shall I find no other? Oh, woe is me. I'm running like a plover. Now I'm prone to misery. The birthmark on your shoulder reminds me.
네, 윤소영의 영한 친구. 오늘 첫 곡은요. 수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테리 오브 러브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현정익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오늘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또 카메라 세팅이 좀 설정이 좀 잘못이 되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서 생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다리겠다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2시마다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 오늘 오프닝으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꽤 유명한 노래, 맞아요. 그 영화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유명한 영화라서 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저도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 영화 제목이 Call Me 네. By Your Name이거든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 나를 불러줘. By Your Name. 네가 나를 너의 네 이름으로 날 불러줘. 왜 네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어리둥절. 네. 이게 이탈리아의 한여름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름이 아주 평화로운 여름이 배경이고요. 17살 소년의 강렬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Call Me By Your Name. 17살. 17살. 그때 공부만 했는데 그때부터 강렬한 첫사랑을 했대요. 강렬한 첫사랑을 했대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너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소영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왜 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좀 독특하다.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프랑스 영화라고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 감성이 좀 독특하네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왜 로맨틱한 건지 정말 공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영아 막 소영아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감독님이 우연히 앞에서 한 커플이 떠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때 계속 막 쪼잘쪼잘 떠드는데 너무 계속 서로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누가 누구의 이름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해 못하시는 표정인데 그래서 결국 약간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 이런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사랑한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감독님의 의도를 듣자마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소영아라고 넣어서 생각을 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너를 생각한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생각한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로맨스에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재미없게. 제가 반응이 없는지 어떻게 아시죠? 제 내적 반응이 있었을 수 있죠. 표정이 진짜 진짜 무표정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 영화가 이런 로맨스 영화 첫사랑 영화로 진짜 유명한데 저는 여름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탈리아는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탈리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배경이 정말 예쁘고 딱 이 영화를 생각하면 매미 소리가 막 들리는 그렇게 진짜 쨍쨍한 햇볕에 여름 휴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제 여름이니까 이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여름 하면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영화 아무래도 여름 하면 이제 좀 바닷가가 이제 좀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 그쵸, 가장 바닷가. 먼저.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름하면 또 서핑이잖아요. 서핑. 스포츠. 네. 제가 소울 서퍼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소울 서퍼. 네, 소울 서퍼 이게 뭐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대충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길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스포 안 될 만큼. 자,
제가 실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제가 SF도 좋아하는데 그만큼 실화 영화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진짜 이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저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에 감정 이입이 더 되니까 실화 영화를 제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소울서퍼도 실화 영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실화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예, 맞죠. 아무튼 한 소녀가 서핑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막 어린아이가 막 선수로 뛰고 그랬었나? 아무튼 막 상을 타고 막 그러니까 유망주라고 해야겠죠. 네. 예, 서핑 유망주 너무 잘 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주니어 대회 같은 거 상도 많이 타고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핑 연습을 하다가 상어한테 팔 한쪽이 완전히 어깨까지 예, 팔꿈치까지도 아니고 어깨까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서핑을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나가서 해요? 거기 그쪽 동네는 상어가 얕은 동네 다니나 보네. 뭐 깜짝 놀랐네. 네, 네. 그래서요? 원래 외국에는 상어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네. 이 서핑이라는 게 균형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솔직히 맞죠. 말해서 팔 한쪽이 없는 팔로 균형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팔 한쪽이 없는 서퍼 상상이 안 안 가는데 가죠. 진짜 SF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로서 그 진짜 그거를 극복해내고 다시 선수로서 우뚝 서는 과정 그 성장 스토리를 그렸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 드라마적인 내용도 아니고 액션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그래서 눈도 이제 좀 즐겁고 내용적으로는 교훈도 굉장히 많고 좀 느끼는 바가 많아요. 저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액션이라고 하셔가지고 상어랑 싸우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스포츠 그게 조금 다이나믹한 그런 스포츠니까 네. 액션적인 느낌이 좀 난다. 그런 느낌. 근데 저도 갑자기 봐보고 싶어지네요. 저도 그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액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밌어요.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액션적인 것도 다이내믹한 그런 장면들도 더 그러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언제 보셨어요? 이 영화? 그거를 제가 백수 시절 때 힘내려고 힘이 나는 영화입니다. 뭔가 앞이 막막할 때 내가 이쪽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뭔가 미래가 두려울 때 이 영화를 보시면 용기도 나고 교훈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강추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여름 관련한 영화 저희가 2편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좀 이따가 성주의 핫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핫한 소식 관련해서 여기서 또 여름과 관련한 곳을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주절주절 우리가 또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정익 아나운서 힘을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럼 소녀시대 힘내 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힘 나시겠죠? 이 노래 들으시면? 네, 지금도 힘 나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나 되게 에너지 넘치는데? 안 그랬나요? 네. 너무 요즘 들어서 엄청 피곤해 보이시고 지쳐 그렇구나. 보이시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진짜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그래 보여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불렀잖아. 이 노래 소녀시대 힘내 노래를 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노래도 맞아요. 부르고 길에서 노래를 잘 부르십니다. 맞아요. 네. 제가 힘을 내고 싶을 때 항상 부르는 노래거든요. 네, 이 힘을 저희 현정익 아나운서님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소녀시대 힘내 듣고 와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현정익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한 소식입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한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힘 좀 나셨나요? 아, 네. 너무 이 노래를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진짜 힘이 팍팍 나는 것 같아요.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힘내라는 노래까지 제가 아, 그동안 네. 제가 힘이 없어 보였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방송인으로서 방송인은 항상 텐션이 높아야죠. 억지 텐션이라도 맞죠. 끌어올려야 됩니다. 반성하고 네, 제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서 실생활에서도 힘들어 네. 보이지 않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텐션 알겠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 텐션 떨어졌다. 아, 이렇게. 바로 소녀시대 힘내.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교육 소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취약 연령 하향 정책, 장기간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강조. 이게 기사 타이틀이거든요. 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만 5세 취약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기간의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고 해요. 지난달 29일 날 교육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감하나 취약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은 수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취약 연령 하향 정책? 아니요. 뉴스 네. 좀 보셔야겠는데. 우리 현아나- 요즘에 하도 성주 사랑이 넘쳐서 성주 소식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반적인 소식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 5세, 지금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8살, 7살, 8살 이때 들어가는데 만 5세로 1년을 앞당겨서 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고 바로 정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네, 이유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이제 빨리 크는 거지.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거지. 요즘에 잘 먹으니까.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육을 워낙 잘 시키고 미디어도 빨리 접하고 잘 먹으니까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머리 빨리 자라니까 학교도 더 일찍 보내야겠다. 틀렸고요. 네. 이 이유로 학생 간의 학습 격차라고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임종식 교육감님이 아이들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감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못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진학 여부에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학습 격차가 생기고 이것이 대학 입시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어렸을 하셨습니다. 때부터 의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김으로써 학습 격차를 최소화시키겠다. 어렸을 때부터 의무 교육을 딱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취지는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지는 좋네요. 그쵸. 네, 워낙에 뭐 유치원 조기 교육이라는 게 또 중요하니까 조기 교육을 맞죠. 받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모님들이 조금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뭐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뭐 교육 격차로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좀
그 조기 교육 차이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진다면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네, 때는. 네. 근데 아무래도 너무 어리긴 하죠. 의무 교육을 그쵸. 받기에는. 만 5세면은 6살, 네. 7살인데. 안 그래도 좀 교육 때문에 지나친 교육 사회 때문에 맞죠. 비판을 많이 받는데 더 일찍부터 의무 교육에 투입을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이 갇혀 있는 생활은 아무래도 학교라는 공간 속에 좀 갇혀 있으면 자유롭게 집에서 뛰어놀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조금 그쵸. 창의력이 떨어질 수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뭐 우려도 있고요. 아, 근데 전 또 이런 의견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근데 12년제로 그대로 하는데 입학 시기만 1년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3이 원래 19살이잖아요, 현재가 대부분이. 근데 18살로. 그래서 대학 입학을 19살 때 하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거죠. 왜요? 고등학생들이 남자가 철이 얼마나 늦게 드는데 한 5살 늦춰야 되는 판에 남자는 25 넘어야 철 들거든요. 19살이 웬 말입니까? 성인을. 아, 그래가지고 그 19살에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제 또 대학교 졸업도 일찍 해가지고 취업도 일찍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무교육 12년의 의무교육을 일찍 끝내고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탐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전 또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제가 귀가 좀 얇아서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은 진짜 다 어린 친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뭐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뭐 20살은 아니겠지만 21살 뭐 이런 식이고 교환학생 하러 왔는데 19살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딱 아시아 친구들, 특히 저희 한국 친구들만 약간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찬성 측 입장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좀 나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을 일찍 가서 다양한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경험을 더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공감 안 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 인성교육이 충분히 됐을 때 네. 이제 대학 입학 시기를 더 앞당기는 겁니다. 네. 조기 인성교육이 충분히 됐을 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성인을 너무 일찍 만들어주면 얼마나 맞죠. 깽판을 치고 다닐지 그쵸. 알 수 없어요. 네. 그것도 맞죠. 그게 뭐 겸해진다면 네, 음. 그건 뭐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해본다는 경험을 거 쌓고.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의무 교육이라는 게 꼭 뭐 학습만이 아니니까 국영수 맞죠. 교과서 학습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동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고 그런 게 그쵸.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의무 교육 앞당기고 졸업 연도 앞당기고 그런 거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반대가 또 심했다면 네. 뭐 그런가 반대가 보네요.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반대가 근데 솔직히 이게 만 5세가 진짜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네, 진짜 애기죠. 솔직히 지금 이제 8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8살들만 봐도 너무 어린데 이걸 또 1년 앞당긴다? 그러면 더 어린 나이잖아요. 저는 사실 20살도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제 나이도 어리고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저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 교사들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제일 큰 반발을 하시는 게 교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힘들어 죽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는 그 한 달의 격차도 크다고 해요. 이 발달 과정에서. 근데 갑작스럽게 앞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과정은 연령의 발달 정도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1년 선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달 한 달에 다 이 설계를 해놨는데 교육과정을 몇 년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1년 일찍 하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한 것 같다. 이런 말로 좀 반발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카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직 조카가 너무 애기긴 하지만 네. 조카가 만약에 6살, 7살쯤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제가 맨날 데리러 가야죠. 아직 너무 애기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6살 때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제 조카가 6살 때 초등학교를 그쵸. 입학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린아이 때부터 저기 학교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고 크죠. 네. 그냥 지금처럼 물론 지금이 뭐 100% 완벽한 상태는 아니겠죠. 네. 뭐 계속해서 변화는 있을 겁니다. 뭐 변화는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다들 느낀다면 일단 뭐 반대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니까 보류는 해두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취지가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빨리 자라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유튜브 이런 거 완전 보다 보니까 애들이 그쵸. 진짜 머리가 빨리 커. 예, 먹는 것도 잘 먹고 하니까. 그리고 인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네. 있죠. 맞죠. 엄청난 속도로. 예. 항상 우리보다 나은 애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앞당겨질 겁니다. 언젠가는. 네.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공교육 편입을 앞당겨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조기 입학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를 더 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어린 나이부터 학교를 들어가면 더 어린 나이부터 학원에 그쵸. 가겠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부모 욕심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사교육 가지고 뭐라 하지만 막상 애 키워 보면 욕심 나요. 맞죠. 내 사교육 애기 키워보면은. 내 학원 최대한 많이 보내야 되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기 입학생들에게는 학교 폭력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요. 현재도 키가 작거나 체구가 왜소한 학생 혹은 정서나 지능 발달이 약간 느린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1살이나 더 어린 나이에 입학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늦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폭력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들어가 있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9살, 10살인데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은 7살이잖아요. 2살이나 차이가 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발달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폭력에 더 취약할 거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폭력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워낙에 어리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쵸. 어리면 어릴수록 더 떨어지니까. 맞죠. 예, 그러네요. 하여간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반발이 심해가지고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추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어제 밝히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폐기한다. 이 정책 폐지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계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을 하고 논란도 그래도 계속 돼가지고 결국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8일 날 자진 사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의 정책이 나오면은 이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이 찬반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가 워낙 압도적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러면 저도 사실 팔랑귀라. 저도요. 그러면은 그런가 아직은 보다. 아니다. 그런가 보다. 저도 그래서 1년 일찍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반대 맞아요. 입장들 들어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네. 근데 딱 이제 조카분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확 와닿는 게 좀 조카가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치솟네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어떡해. 네, 일찍 입학하는 거는 보류. 보류.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다음 소식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노래 혹시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뭐 여름과 관련한 영화를 하나 또 추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름과 관련한 노래를 하나 추천드려야죠. 좋죠. 제가 또 몸의 고향은 제주도이지만 마음의 고향은 또 서울에도 하나 성주 아니었어요? 그 세 번째 고향 첫 번째 고향 제주도, 두 번째 고향 서울, 세 번째 고향 성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네. 저희 두 번째 고향이 어느 정도 그리운 마음에 제가 한강에서 놀아요라는 여름 노래를 자주 듣거든요. 노래 굉장히 멜로디도 신나고 가사도 되게 재기 발랄 아주 시원합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그러면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현정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한 소식입니다. 이 여름밤 그냥 자긴 아깝잖아요. 어때요 나올래요 한강에서 놀까요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강바람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One summer night, two summer night, three summer night. 그래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대와 함께 둘이면 어디든 다 좋잖아요. 괜찮죠 오늘은 한강 어때요. 도시의 여름밤 풍경 꽤나 근사할 거예요. 손잡고 나란히 걸어도 좋고요. 편의점 파라솔 맥주도 좋아요. 망원 상수도 여의도 마포도 이천 반포도 어디라도 좋은걸. 이 여름밤 그냥 자긴 아깝잖아요. 어때요 나올래요 한강에서 놀까요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강바람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One summer night, two summer night, three summer night. 그럼요 요즘은 한강이에요. 이보다 멋진 장소가 어디에 또 있겠어요. 팡팡팡 불꽃놀이 한번 어때요. 바이크 라이딩 자전거 데이트는 어때요. 여름밤은 길고 우리는 점잖아 그냥 보내기엔 심지어 미안한 밤 우리 둘이 다 써요. One summer night 놓치기엔 아깝잖아요. 나와요 밤새도록 한강에서 놀아요.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강바람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이 여름밤 그냥 자긴 아깝잖아요. 어때요 나올래요 한강에서 놀까요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강바람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One summer night. 네,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 노래. 네. 근데 딱 확 듣자마자 첫 소절부터 갑자기 그쵸. 두둠치. 이 여름밤 계속 불러주세요. 그냥 자긴 아깝잖아요. 와 계속 불러달라고 한 사람 처음이에요. 그 전에 일하던 아나운서님은 제가 노래 한 소절만 꺼내면 뭐 거의 귀를 틀어막던데. 진짜요? 장난으로. 왜요? 감동적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 노래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한 소절. 저희가 두 번째 교육 소식 가져왔는데요.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경제교육 지원이 타이틀입니다.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교육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 경제버스를 지원했다고 해요. 이 행사는 경북교육청 주관에서 성주고 그리고 수륜초등학교 두 개 학교에서 4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은행 금융체험파크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화폐전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 업무 관련 기기 사용, 보험 종류 습득, 증권과 투자 퍼즐 게임 등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 세계 화폐, 세계 기념 주화와 화폐를 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성주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행사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놀랬던 게 그런 드론이나 코딩 이런 거 관련해서 되게 많이 해가지고 신기했는데 이제 경제교육까지 지원을 하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런 교육이. 근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학교들도 참 많은데 사실 저 때는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제교육 이런 게 뭐 초중고 통틀어서 경제교육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사실 그런 게 잘 없어서 그게 조금 우리나라 교육의 또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실용적인 교육이 좀 떨어진다는 거. 예. 맞죠. 우리 산수 배울 시간에 사실 주식 하는 법 배우면 훨씬 이게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유대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주식 배우는 거 아세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네. 주식 그게 부자가 많아요. 주식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그 우리나라도 유대인의 그걸 좀 본받아야 됩니다. 전 아이가 태어나면 5살 때부터 주식 교육을.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현아나운서님부터 그쵸. 주식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배워야죠. 그럼 현아나님은 지금 뭐 재테크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재테크에 솔직히 말해서 나이에 비해서 경제 쪽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냥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에 딱 걸맞는 공부벌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교육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아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그쪽으로 재테크 쪽으로 한번 공부 많이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주식 쪽으로 하는 것들 보면 저도 옆에서 좀 따라 해보기도 하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 주식은 맞죠. 그냥 한번 따라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맞아요. 그래서 따라해보고 하면서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뭐 부모님 따라서 또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재테크. 아무튼 결론은 저는 이렇게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이제 배우면서 공부를... 시도해보고 좀 그런. 그럼 이제 슬슬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제 대답이 찝찝했나요? 네. 너무 찝찝해. 빨리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그냥 자긴 아깝잖아.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이 정도면 전 텐션을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보다 한 3배는 끌어올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방송 할 때 노래 부르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아니 저는 재테크라고 하면은 사실 별로 하는 건 없지만 그 코인을 친구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코인을 하는데 친구가 이 종목 진짜 뜬다. 이거 넣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넣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게 좀 몇 년 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3,000원에 샀어요. 근데 10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팔까 했는데 친구가 이거 100% 20만 원 간다고 기다리라고 기다렸다가 1,500원이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다 팠어요? 1,500원에 다 팔았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제 올라올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타이밍을 때. 놓쳤네. 그 10만 원일 때 팔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조금만 더 멀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 잘 봤는데 조금만 더 멀리 왔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떼돈 벌었겠네요. 그쵸. 친구 10만 원에 판 거 아니야 걔는? 나만 지금 그 친구랑 연락하고 지내요? 네. 아니. 그렇구나. 평소에 좀 잘해주세요. 미안해. 더 잘할게. 만약에 그걸로 일확천금을 했다면 어떻게 쓰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제가 뭐 판돈이라고 하나요? 그 넣는 돈을 자본금에 판돈. 도박 좀 많이 하셨나 보네. 여기서 이렇게 또 과거가 의심되는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본금이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해봤자 그냥 한 몇십만 원 이렇게 그 10만 원대에 팔았어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옷을 샀을 것 같아요. 옷. 제가
옷은 참 입어도 입을 게 없어요. 계속 사야 돼요. 계속 사야 돼. 입을 옷이 없어 아무리 봐도. 아니면은 일단 친구 밥 한번 사주고 고마우니까. 그러고 술을 마시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하십니다. 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또 적금도 들고 예금도 들고 그래야죠. 근데 그 돈으로 코인을 다른 종목에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하면은. 그렇죠.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그게 좀 저도 그게 조금 걱정되기도 힘들었어요. 하더라고. 심적으로 맞아요. 아무리 신경 안 쓸라 해도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맞아요. 내 돈인데. 맞아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구장에 손님들이 다 핸드폰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자기 본인 차례 아니실 때 대기할 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뭐 보나 하고 제가 음료 드리면서 슬쩍 봤는데 다코인이 어떻게 되나 계속 당구 치러 놀러 왔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옆에 계속 켜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약간 과거의 제 모습과 비슷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한 번 날린 이후로는 진짜요? 안 합니다. 이제 끊었어요. 삭제했어요. 당구장 알바비는 그러면 안전하게 잘 네. 보관하셨나요? 사장님이 하신 거. 네. 당구장 알바비는 안전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주식 하시는 걸로 만약에 떼돈을 벌었다. 떼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 그동안 불효한 마음을 다 되갚으며 어렸을 때 저를 열심히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갑자기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네.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부모님도 물론 드리고 부모님 일부 드리고 저는 진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맛있는 거. 저는 진짜 음식에 많이 쓸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진짜 막 어디 귀에서 찾아 먹기 힘든 음식들 그런 것들 다 먹어보고 어떤 좋아요, 맛인지 좋아요. 하나씩 다 먹어보고. 맛있겠다. 그런 거. 지금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제가 또 침이 고여서 여행. 맛있겠다. 해외 여행. 여행 좋네요. 주식해야 되나? 여행 가고 싶어서 네. 주식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이렇게 아이들이 경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 종류도 습득을 했다고 해요. 보험 종류 뭐 이런 거 잘 아세요? 보험 관련해서? 보험. 애들이 벌써 보험을 배웠대요? 네.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낫죠.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엄마가 들어준 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들어준 거 맞아, 그거밖에 맞아. 없어가지고 저 잘 모르는데 저희도 다음번에 이 경제 교육을 위해서 대구은행 금융체험파크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워낙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서 부모님이 안전빵으로 속된 말로 안전빵이라 하죠. 안전빵으로 직접 일부러 본인들이 하는 거죠. 제가 하면 좀 불안하니까. 돈을 들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면 좀 불안하니까 본인들이 네네. 이제 좀 안전하게 좀 부모님이 잘 알아보고 해주시는 거지. 그런 거죠. 그거 맞죠. 사실 저희가 성인이긴 하지만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나이만 몸만 성인이지 네. 이런 게 그런 없어요. 지식이 전무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도 물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해준다고 하니까 역시 성주가 교육면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성주 칭찬을 네. 한번 해드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이 기사와 딱 맞는 이 소식과 딱 맞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리사의 머니 듣고 돌아올게요.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현정익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한 소식입니다. It's the end of the month and the weekend. I'ma spend this track, everything on me. Yeah, I'ma tip myself, I'ma spend it on myself. I'ma drop it like it's pouring, I'ma pour it on myself.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at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a.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100 bands. When the
Listen to my money talk, spend how I like it. Yeah, everyone know what I mean. When it's a green, that mean go. Give me what the hell I want. Give me what the hell I want.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at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our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100 bands. When the star says sign for it, I'ma leave my autograph. Dollar bills, watch it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that feels. Dollar bills, keep on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it feels. I came here to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Twerking, when I buy the things I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Drop some money, dropping on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Sleeve my shoes, walking on you. My money rules,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Watch all my ones, yes, and dollars be dropping on you. Dropping on you. Dropping on you. 네, 리사의 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는 항상 돈 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새해 첫날 첫 곡으로 듣는 노래가 이제 그 해의 운세라고 할까요? 그거를 결정한다. 이런 또 아, 그래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사의 머니를 많이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그거 뭐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 속설이 이 말을요? 미신이라고 해야 네, 되나? 저 한 재작년? 그러면 뭐 들으셨어요, 특별히? 저는 좀 이따가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 그 진짜? 노래를. 궁금하다. 좀 이따가 들려드렸어요. 제가 올해 들은 노래인데. 오케이. 아,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속설이 저에게는 약간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소식 말고 핫한 소식으로 성주의 네. 여름을 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현아님 혹시 물놀이 좋아하세요? 물놀이 좋아하죠. 여름에 다들 물놀이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주도민이시니까 저 제주도 바다를 사랑합니다. 돌고래시니까 돌고래요? 돌고래까지는 아니에요? 제주도에 돌고래가 없어가지고. 네, 왜 없어요? 있지 않아요? 제주도에 돌고래 있나? 그럼요.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돌고래가 있었구나. 그럼요. 돌고래 있죠. 아,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친구랑 제주도를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 돌고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딱 멀리서 하는, 그래요? 네, 돌고래 신기했겠다. 수영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가. 근데 그 요즘 핫한 드라마 우영우 보면 알듯이 우영우가 그 고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주도 가서 고래 보는 게 꿈이래요? 네. 그러고 진짜 네. 제주도에 고래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민이시면서 고래도 한 번 못 보시고. 제가 항상 듣는 소리가 무늬만 제주도민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사투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대학생 때부터 많이 듣던 소리라서. 사투리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사투리. 나는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모르크라. 모르크라. 모른다 이 말. 모르겠다. 모르크라. 모르크라. 전 이거 알아요. 뭐뭐 하멍 이거. 오. 하멍 맞죠? 어떻게 알아요? 요즘 제가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제주도 사투리를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뭐 하면 뭐 하멍 이렇게 하거든요. 제주도 살이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제주살이를 좀 한 달 살이 정도는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저번에 방송에서 저희 얘기했을 때 워터파크보다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네. 저번에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빠지 아세요? 빠지? 몰라요. 빠지 모르세요? 빠지? 응, 빠지. 빠지 뭘 것 같아요? 빠지. 물 빠지는 곳? 가평에 있는 그런 저수지?
저수지 같은 곳에서 수영하는 노는 곳이거든요. 네. 그 레저 기구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런 곳을 빠지라고 해요. 아 그런 곳이란다. 그 가평에 있어요. 빠지라는 레저 워터파크? 워터파크는 아닌데 수영장 같은데. 근데 저수지인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보트 탈 수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여름에 거기로 많이 가거든요. 놀러. 근데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근데 정말 유명한 네.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빠지가 성주에도 있다. 두둥. 성주에도 있다. 성주 아라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제주시 아라동에 살았었거든요. 어머. 아라동에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또 네. 갑자기 연관을 지으시고.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아라월드가. 아라월드 압니다. 아라동에 있는 네. 아라월드는 아니고요. 네. 이게 금수면 성주호에 위치해 있는 아라월드.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네, 제가 저희 성주 방송 유튜브 보시면 가을의 성주라고 벌벌 떨면서 겨울에 찍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성주호에서 찍은 거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비밀이 밝혀집니다. 네. 가을의 성주인데 겨울에? 네, 가을인 척하면서 이제 가을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겨울에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겨울 다 됐을 때. 아무튼 그때 그거 찍을 때 성주호 쪽에 아라월드가 있죠. 네, 맞아요. 아라월드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넘어봤어요. 왜냐면 그때가 한창 추울 때니까 뭐 영업할 때는 아니었고, 개장했을 때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기 재밌겠다. 여름에 꼭 가보자 하면서 이제 PD님들이랑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여름이 됐는데 뭐 딱히 갈 일은 없었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 사실 저희 PD님이랑은 벌써 얘기했거든요. 저희 뭐라 하죠? 그 수영복. 뭐라고 하죠? 래시가드랑 아쿠아슈즈만 사면 된다. 우리 아쿠아슈즈가 꼭 필수라고 하네요. 그게. 근데 거기서 사면은 비싸니까 또 모든 물건 다 파는 거기서 싸게 다 있는데. 다 있는 곳에서 싸게 아쿠아슈즈 사가면은 좋다는 꿀팁까지 제가 또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에 한번 가면 어떨까? 어떻게 방송 하루 쉬고 8월 중에 그런 말씀은 위험 발언. 저희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네, 장난이죠. 당연하죠. 근데 하여간 여기가 2013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 수상레저 워터파크라고 해요. 아니 성주에서 국내 최초를 단 워터파크가 있다니. 저는 이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성수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광복절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을 한다고 해요. 저희 주말에 가야겠죠? 재밌겠다. 재밌겠죠. 저도 저번에 성주호 근처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성주호에서 갑자기 저쪽 멀리를 봤는데 뭐 놀이기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그래서 저게 뭐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 아라월드였고 은근 사람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꽤 핫해요. 네,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요즘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런 워터파크 있잖아요. 수영장 워터파크 용인에도 있고 그런 데보다는 이런 데서 또 많이들 노시더라고요. 이런 저수지 같은 데에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북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워터파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라월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펜션도 같이 한대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도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고 물놀이 하고 그럼 재밌지 않을까. 재밌겠다. 그렇죠. 그 술은 적당히 하고. 술은 적당히. 왜냐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놀이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번 놀면 좋지 않을까 네. 하고 아라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아라월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프닝부터 드릉드릉 여름 이야기 꺼내고 드릉드릉 계속 했던 건데요. 거의 뭐 1시간의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1시간 동안 그 빌드업을 좀 쌓아봤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너무 차곡차곡 쌓여서 진짜 아주 견고하네요, 바닥이. 네, 제가 이 빌드업 장인이라 네. 하나하나 쌓아서 했는데 네. 이 성주에 빠지 아라월드 저희가 성주는 9월까지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주말에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미 다 정했네, PD님이. 네, 이미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혼자 정해가지고 통보하는 게 취미이신 분입니다. 네, 이미 사실 정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수영복 있으세요? 아니면 수영복 사셔야 돼요? 아 있긴 해요. 저도 래시가드 있어요. 아, 그래요? PD님 설득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당장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어떤 좋죠. 노래 좋아하세요? 여름 노래 아까도 하나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 더. 그러면 하나 더? 음.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는 좀 기습 공격인데. 아 제가 머릿속에 항상 있는 노래들이 아 박효신 말고요. 그러면 음.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알아요. 그거 OST. 푸른 바다의 전설 OST. 그게 아마 어디 아, 성시경의 성시경 노래. 근데 푸른 바다의 OST 중에서 제가 왜, 다른 거 왜 틀겠습니다. 말을 돌리세요? 성시경의 어디선가 네, 언젠가 네, 이거 듣고 돌아올게요. 성재팬 92.7MHz 윤소영이 영한 친구 현정익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핫한 소식입니다. 또 늦은 건 나야 널 기다리게 한 건 네가 웃는 순간마다 난 항상 미안해 소중한 건 언제나 날 겁나게 만들어 넌 내가 처음 가져보는 내 제일 아픈 손가락 어디선가 언젠가 너를 만나 사랑하다 멀어져봤던 사람처럼 널 보며 내 안에 어딘가가 자꾸 아파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 다시 멀어져 잊혀져야 할까봐 두려워 너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또 그렇게 보내 처음 보는 것처럼 내일이면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사랑은 날 이토록 조급하게 만들어 넌 내가 끝내 닿고 싶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 어디선가 언젠가 너를 만나 사랑하다 멀어져봤던 사람처럼 널 보며 내 안에 어딘가가 자꾸 아파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 다시 멀어져 잊혀져야 할까봐 두려워 너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후회는 없는 말인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내 안에 어딘가에 살고 있던 너 살아야 한다
갈 수 있게 네, 성시경의 어디선가 언젠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한 소절 불러주시나요? 네. 주크박스입니다. 어디선가 언젠가 너를 만나 사랑하다. 아, 여기까지요? 너무 중간에 갑자기 뚝 끊긴 것 같은데. 멀어져 왔던 사람처럼. 끝. 오케이. 아,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네, 방송을 마칠 시간이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현정익 아나운서에게 여름이란?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어머, 어머 왜요? 더워,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 적당히 이제 초여름쯤 되면 솔직히 우리 물놀이 하는 그런 문화, 솔직히 네. 뭐 흠뻑쇼, 워터빌리지 이런 것들 솔직히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그쵸. 엄청 재밌는 놀이잖아요. 근데 그래 지금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 아, 맞아요. 그래서 한여름은 없어져야 할 존재. 한여름은 없어져야 할 존재. 네. 아, 그러면은 저는 여름으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제가 오늘 문득, 띄워드릴게요. 네. 여름 여러분 음악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한여름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여름밤의 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현정익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한 소식이었습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반 왜 말 돌리는데 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있었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도 있어